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6월 8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월요일 아침창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장 시작 전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바로 편하게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 금요일에 들어온 저가 매수가 진짜 힘이었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오르냐 내리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입니다. 금요일에 개인은 아래에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이 구조가 오늘 바뀌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느냐가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가를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삼성전자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 계속 받는 반등이면 약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방어해주고 33만원대에서 가격이 다시 세워져야 그 반등이 진짜 힘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도 외국인이 위에서 계속 던지고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열리면 그때는 월요일 반등 기대보다 조정 연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불이 뜨느냐보다 그 빨간불을 누가 만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보신 분들 주말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장중에 크게 밀렸고 32만원대 중반까지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감은 33만원대에서 버티는 흐름이었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저렇게 빠졌으니까 월요일에는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과 진짜 반등은 다릅니다. 기술적 반등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되돌리는 겁니다. 진짜 반등은 아래에서 다시 매수 주체가 바뀌고 외국인 매도가 약해지고 가격이 쉽게 다시 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튀는지 아니면 다시 시장이 받아주는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금요일 하락의 이유부터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에서 먼저 불안이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AI 매출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더 강한 숫자와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가 시장의 기대보다 약하면 바로 매물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예전에는 AI 좋다 이 한마디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좋으냐, 기대보다 더 좋으냐, 그 숫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느냐, 이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하락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AI 반도체 기대 전체가 한번 눈높이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은 단순한 반등장이 아니라 기대치 재조정 이후 첫 테스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의 시장은 AI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3만원대에서 다시 버틴다면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격은 흔들렸지만 아래에서는 다시 살 돈이 있다. 반대로 33만원대가 깨지고 32만원대 중반이 다시 열리면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측보다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더 빠진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금요일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33만원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위험한 장면은 시초에 빨간불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금요일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조금만 반등해도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급해집니다. 역시 금요일 하락은 과했네.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바로 34만원, 35만원 회복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오늘 빨간불은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다시 매물을 맞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빨간불이 나온 뒤에 33만원대를 다시 지키는지 34만원 쪽으로 붙을 때 거래가 붙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가격만 빨갛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반도체 주변 종목은 여전히 약하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아침에 파란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바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금요일에 워낙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월요일 초반에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래 확인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32만원대 중반을 다시 확인하더라도 그 아래로 깊게 밀리지 않고 33만원대로 다시 올라오면 그건 아래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공포가 아니라 매물 소화 이후 반등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32만원대 중반을 깨고도 거래량이 계속 커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지 않고 코스피까지 같이 밀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재확인이 아니라 조정 연장입니다. 그때는 보유자는 일부 줄이고 신규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매수의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개인은 아래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많이 샀다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래에서 받아주면 단기 반등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면 그 반등은 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계속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받은 물량을 시장이 가격으로 지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개인이 샀는데도 가격이 계속 밀리면 그건 아직 매도 압력이 더 세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샀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삼성전자가 33만 원대를 다시 지키면 그때는 개인 저가 매수가 힘을 발휘한 겁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보는 날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만으로 계속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이 강하게 받아주면 급락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로 가려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져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외국인이 계속 팔면 월요일에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처음부터 매수를 하느냐보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느냐가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강하게 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덜 팔기만 해도 삼성전자는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이 같이 방어해주고 선물 쪽에서 매도 압력이 주면 33만 원대 방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의 출발점은 외국인이 사느냐가 아니라 외국인이 덜 파느냐입니다. 환율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때는 삼성전자만 보고 파는 게 아닙니다. 환율도 봅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한국 주식을 사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주가로 벌어도 환율에서 손실이 나면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계속 튀고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약하면 삼성전자 혼자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실 때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선물, 미국 반도체 심리, 이 네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주말 뒤 첫 장에서는 환율이 장 초반 심리를 꽤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다시 봐야 합니다. 금요일 국내 시장을 흔든 가장 큰 외부 변수는 브로드컴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드컴 실적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요즘 AI 반도체주는 좋은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대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그 기대를 못 넘으면 주가는 실망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삼성전자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삼성전자도 HBM, 파운드리, 패키징, AI 메모리 기대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뉴스 하나에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그 뉴스가 숫자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장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은 그 눈높이 조정 이후 삼성전자를 시장이 다시 사주는지 보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자체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 제품 이름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말로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단계와 고객사 손에 검증할 물건이 들어가는 단계는 다릅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광고만 하던 단계에서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먹어보고 판단합니다.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재료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과 오늘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기대가 붙으면 먼저 오릅니다. 하지만 검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이야기가 흔들리거나 고객사 주문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살아있으니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재료는 방향을 만들고 가격은 타이밍을 만듭니다. 오늘 봐야 할 건 타이밍입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메모리 사이클 하나로만 보면 오늘 흐름을 제대로 못 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비램 가격, 낸드 가격, 반도체 업황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 이유는 메모리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전체 과정을 묶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하락은 이 큰 구조를 부정했다기보다 그 구조에 붙은 기대가 너무 빨리 가격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준 장입니다. 오늘은 그 기대를 다시 가격이 받아주는지 보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같이 맞았던 종목 중 누가 먼저 회복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금요일에 반도체 전체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제일 덜 망가지고 누가 먼저 회복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쪽이 먼저 고개를 들면 시장은 아직 공급망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HBM이든 고성능 메모리든 결국 많이 만드는 것보다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장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장비 쪽이 같이 살아나면 그건 단순 기술적 반등보다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잠깐 올라오는데 장비가 계속 죽어 있으면 반도체 공급망 회복은 아직 약한 겁니다. 소재와 부품 쪽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소재 하나, 부품 하나가 밀려도 전체 일정이 꼬이는 산업입니다. 특히 HBM처럼 공정이 복잡한 제품은 소재 품질과 부품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밀렸는데 소재나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밑단 공급망까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쪽이 먼저 회복하면 삼성전자 반등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메모리와 연산 칩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이 버틴다면 AI 반도체 구조 변화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AI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열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면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냉각 쪽이 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빠졌는데도 전력 인프라나 냉각 쪽이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쪽이 버티면 반도체 급락이 전체 AI 투자 사이클 붕괴로 번진 건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금융과 증권도 같이 보세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갈 때는 거래대금이 커지고 코스피 재평가와 밸류업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려도 금융이나 증권이 버틴다면 시장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다른 대형 축으로 이동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만원대가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코스피가 더 밀리지 않으면 겁먹고 다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금요일 하락은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33만원대가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분할 매도는 겁먹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기 위한 정리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하루 흔들림에도 판단이 무너집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급락을 보고 주말 내내 불안했다면 그건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라 비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바로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 보이는 것과 하락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갭을 띄우든 살짝 밀리든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이 버티는지입니다. 신규는 33만원대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잡히고 외국인 매도가 약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봐야 합니다. 금요일 같은 급락 다음 장에는 초반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놓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자가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단망자분들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음 돈의 방향을 보기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어떤 섹터가 덜 흔들리는지, 장비가 먼저 회복하는지, 소재와 부품이 버티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살아나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이 버티는지, 증권이나 금융으로 돈이 피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은 대장주가 흔들릴 때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망자는 이걸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못 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날 다음 돈의 길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3만원대를 지키고 출발하거나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금요일 하락은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보유자는 끌고 가고 신규는 분할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오늘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일부 줄이고 신규는 기다리고 관망자는 다음 돈의 피난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마치는 날이 아닙니다. 금요일 하락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33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날 때 힘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기준이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고 겁먹고 전부 던져도 안 되고요. 많이 빠졌다고 싸 보인다고 바로 몰빵해도 안 됩니다. 금요일 마감 이후에는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디가 깨지면 일부 줄일지, 오늘 신규는 어느 자리에서 나눠 들어갈지,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본의 지도, 자본 법칙, 도매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건 누가 뭐 사라고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금요일 급락 이후에 겁먹고 던질지, 분할로 줄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볼지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돈의 흐름을 정리해둔 사람은 같은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장에서는 정보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료 받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금요일 하락을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33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34만원 쪽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3만원대가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깨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신규는 싸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 걸 확인하고 나눠보시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장 시작 후에 다시 흐름 보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